네,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쌓이면 호흡기뿐 아니라 몸속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네, 비염과 천식, 심근경색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가 코와 입, 기도를 통해서 폐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천식이나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심한 기침이나 심지어는 호흡 곤란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 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혈관을 침투해서 이제 이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서 혈액을 타고서 우리 몸 곳곳을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네네.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농도가 네. 해마다 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출을 해야 된다면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지표면과 가까이에 있다가 오후가 되면 점차 하늘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음. 그 만성질환자 분들께서는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네.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 참 중요한 그 대목인데 이제 기존에 내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창궐할 때 이러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처음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가래가 심하게 끓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네. 때는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승재 앵커도 좀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미세먼지가 당분간 계속 나타난다고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도 5월까지는 뭐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요. 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 근거로는 일반 주택의 경우 창문과 문은 예. 환기가 저절로 되게끔 설계가 돼 있고 예.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기능만으로도 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환기를 꼭 해야 된다면 아까 미세먼지가 오전에 지표면 가까이 있으니까 낮 시간대에 환기를 해주고 가급적 모든 문을 잠깐이라도 한꺼번에 열어서 대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이제 물걸레질을 이용해서 한다면 미세먼지를 이제 가라앉은 것을 닦아낼 수가 있고 분무기에 물을 넣어서 좀 이렇게 공기중에 대고서 네. 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휴지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탁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유 유연제라는 것을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세먼지를 옷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전기를 없애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점을 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외출한 후에는 미세먼지를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몸 안에 침투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합니다. 네. 요즘 왜 우리 그 공기청정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공기청정기도 도움되겠죠? 도움이 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물걸레질과 그런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청소를 했는데 이거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그렇죠. 많이 했는데요. 예. 알려주신 팁들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이외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물을 자주 마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근거로는 우리가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면 우리 그 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오면 이 독성은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몸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면 이러한 게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는 커피보다는 생강차, 모가차, 유가차, 유자차, 그리고 배즙을 먹는 것이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니까 아무래도 기침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채소와 과일을 이때 또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네. 장 운동을 촉진시켜줘서 네. 그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어떤 쾌변 같은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고등어를 특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미세먼지도 결국은 면역력 싸움인데 제가 왜 고등어 이야기를 하냐면 예. 고등어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이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먼지도 면역력 싸움이니까 양질의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스 AB 혈액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보도를 이제 접하고 나서 저도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내 제품들한테 많이 좀 의견을 좀 물어보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제 시스 AB형이라는 것은 혈액형이 B형인 부모 사이에서 AB형인 딸이 나왔다는 건데 원래 이 29세 여성인데 어떤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다가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시스 AB형이라는 이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국내 의료진에 의해서 밝혀진 첫 사례인데 사실 시스 AB형이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가 둘 다 B형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유전자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잖아요. A가 네.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예. 그죠? 그렇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B형이라도 AB형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에게 유전이 돼서 AB형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사실상 시스 AB형이고 기존에 있었는데 네네. 요번에 어제 보도된 사례는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스스로가 부모에게서 AB형의 유전자 물질이 유전되지 않은 겁니다. 부모 모두 둘 다 정상적인 B형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참 인체의 신비가 너무 특이한 신기하다. 그런 거네요. 이게 국내 최초고 세계 예.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과 있어서 좀 많이 의료진들이 당부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병원을 통해서 보도자를 받았는데 좀 가족 간에 좀 불필요한 오해.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좀 우리가 민감할 뭐 수 흔히 있는 부분. 하는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이제 네. 혈액형 다르면 뭐 검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혈액 검사인데 그러니까요. 전 좀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즘 워낙 발달을 해서 수혈의학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런 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수혈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런 특이한 그런 형태의 이제 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치면 수혈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사실 시스 AB형이 2012년인가 한지혜 씨가 출연했던 메이 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극적인 대반전을 일으키려고 그 시스 AB형이라는 게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나와서 그때도 그랬군요. 화제가 되긴 했는데요. 네네. 어쨌든 좀 이런 좀 인체의 신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이런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은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수혈할 때 생각이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